결정적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어서 박민석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학년별 여름방학 국어학습 가이드 준비했고요. 예비고 1부터 고3까지 진행할 거니까 자신의 학년에 맞게 요 타임스탬프 확인하시고 그거만 딱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제 현장 강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예비고 1입니다. 예비고 1은 보통 두 가지 말씀드려요.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이 달라요. 겨울방학 때는 고등학교를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고1 내신에 필요한 그런 학습 준비들을 해야 한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비문학 공부가 심지어 빠질 정도로 내신에 집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겨울방학 공부예요. 근데 여름방학은 조금 다릅니다. 여름방학은 뭐가 다른가? 두 가지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겨울방학 공부에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예비고일 공부들은 겨울방학 때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때 다른 과목이 얼마나 시간이 투자돼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 계획했던 걸 다 이루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름방학 때는 엄청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겨울방학 때 못 이룰지도 모르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 조금 땡겨와서 미리 실행해 준다면 겨울방학 때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공부를 보통 세 가지 말씀드리죠. 문학 개념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문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개별 작품들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예 다른 눈으로 문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표현법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그냥 아예 막 암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력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도 그냥 우습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문학 개념 공부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문학과 문법이 나오니까 문법 개념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또 있었죠. 그리고 킬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주제별 시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1번 겨울방학에 부담을 줄인다라는 취지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중에 할 수 있는 만큼일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름방학 때 끝낼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중에 선택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름방학 때 해놓는 게 좋긴 하겠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멀리 보는 거죠.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공부하면서 우리 결국 수능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이지만 예비고 1 여름방학인 이때부터 수능 공부를 위한 올바른 공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문제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겠죠. 중학교 때까지 어떤 성적이었는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미리 형성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수능 잘 볼걸요.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 형성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여름방학은 굉장히 대단하게 보냈다. 거의 만점에 가깝게 보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 저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냐면 사실 2번 중요하다고 보고요. 1번은 할 수 있는 만큼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예비고 1 여름방학 국어 공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근데 얘랑 얘 중에 택 1이에요.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유가 되고 나는 조금 국어도 잘해서 둘 다 해도 별로 부담 없을 것 같은데 하세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다. 어떤 취지에서 겨울방학 부담을 줄여준다. 고등학교 갈 준비를 미리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택 1만 하셔도 충분하다. 근데 저는 택 1을 뭘로 하기를 추천드리냐면 얘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잖아요. 근데 겨울방학 때 부담스러울까 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어요. 근데 겨울방학 때 웬걸? 시간이 괜찮네?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겨울방학 때 얘를 먼저 해놓고 싹 어떻게 이어가면 되냐면 여기선 작품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문학 개념 공부를 끝낸 다음에 바로 연계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죠. 근데 문법 개념 공부는 거기 안에 어차피 문제풀이까지 같이 염두해 둔 그런 공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남겨놓은 그런 공부랑 연결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미 여름방학 때 문법 개념 다 했는데 하는 생각에 겨울방학 때 손 놓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고등학교 갔는데 기억나는 건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문학 개념 공부를 조금 더 추천드린다 하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문학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은 뭐 독학으로 한다면 보통 책을 추천드리고 있죠. 명강사 백인의 지혜, 문학, 혹은 뭐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EBS 수업도 있고요.
혹은 제 채널에 문학개념어 관련 수업들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공부를 계속 해보셔도 괜찮겠죠. 혹은 저의 여름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내를 조금 이따가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 문법 개념 공부, 독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못 끝낼 거예요, 독학을 한다면.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도 공부할 게 남아있을 테니까 아마 나 문법 개념 다 했어 하고 겨울방학 때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겠죠. 독학에 도움될 수 있게 요즘 저는 문법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는 걸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전 이번 여름방학 때 문법 개념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매산비 등의 교재로 국어 공부 습관을 형성한다. 올바른이란 말이 빠졌네요. 매산비 등의 교재를 말씀드리는 이유, 매산비여도 되고요, 매산문이어도 됩니다. 다만 하나 딱 주의할 건 앞에 예비자가 들어가긴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매산비, 매산문은 너무 어려워서 국어 공부에 흥미를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매산비, 매산문은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내용이 특별해서? 아닙니다. 구성 자체가 하루에 공부할 양이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나 알 수 있고 또 학습자 스스로도 자신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겁니다. 다른 교재에도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을 형성해 주시면 되는데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 형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요겁니다. 매일 꾸준히 많은 양이 아니어도 되니까 정해진 양의 공부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두 번째, 풀고 채점까지 다 하는 것까지.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걸 안 한다면 풀고 채점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 노동에 불과하다. 오답 노트까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올바른 오답 노트 작성 방법도 존재합니다. 요거대로 지켜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데요. 첫 번째, 반드시 이걸 쓰라고 하죠. 틀린 이유. 노트를 따로 만들어도 되고 틀린 문제 옆에다가 그냥 하셔도 됩니다. 틀린 이유를 반드시 써야 된다. 틀린 이유는 뭐를 몰라서, 뭐가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어렵고 뭘 모르는 와중에 5개의 선택지 중에 왜 하필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분명히 답이 아닌데 왜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놓는 것. 그게 틀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오답이 오답인 이유. 세 번째,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해설지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틀린 이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이 형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가 2번. 마지막 3번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번은 약간 태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겁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이 책이 좋은 책인가 안 좋은 책인가를 막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책이 없나? 라고 새로운 교재를 막 찾아다니곤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뭐냐면요. 구린 교재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문제 풀고 공부한 그 부분까지 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태도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제 집착력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모르는 게 있는데도 넘어가고 그 다음 공부를 하면서 양을 채웠다고 뿌듯해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맞았든 얼마나 틀렸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어휘부터 시작을 해서 작품, 문학이면 작품이겠죠.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선택지의 근거들 중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끝난 상태가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을 허락하는 공부를 우린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그냥 정해진 양을 채웠다고 해서 즉 1번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안 됩니다. 성적이 안 오르고 체력만 깎일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말하죠. 국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1번, 2번, 3번까지 다 지켜주신다면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에 대한 행동을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계속 이어져서 자신의 것이 되면 그때 비로소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이 형성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매산비 매산문 이어도 좋은데 뭐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제 수업을 또 들으시면 주간학습지가 매주 나가기 때문에 거긴 하루치별로 이렇게 풀 문제들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점검까지 매주 해드리니까 아마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 나온 김에 광고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전단지고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합성이 되어 있고요. 예비고일 대상 산문 문학 개념어는 빠져 있고요. 운문 문학 개념어 끝내기 특강으로 4주로 진행을 합니다. 4주만으로 될까? 됩니다. 더 압축적으로 수업을 되게 효율적으로 구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4주 안에 분명한 변화, 분명 약속드릴 수 있고요. 문학을 보는 눈 고등학교 가기 전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가 아니라 겨울방학 전에
완성시켜 드릴 수 있고 겨울방학 땐 만약에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된다면 작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작품 공부가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게 먼저 지금 딱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진짜 이 눈이 완성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생으로 캡처한 건데요. 어떤 학생의 겨울방학, 지난 겨울방학이죠. 수강 후기입니다. 문학개념 수업을 들었고요. 심지어 비대면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요렇대요. 뭐가 출제될지도 다 알겠고 모르는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친구들과 자신의 차이도 느껴지며 굉장히 이런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효능감을 엄청 느끼면서 이제 국어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뭐 고맙게도 된 거죠. 학생도 같이 열심히 해줘야 이런 상태가 가능하겠지만 분명히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수업이면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많은 수강 후기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엄청 성의 있게 써줬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개강은 7월 20일 수요일에 있고요. 수요일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방학 수업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현장 우선으로 진행을 하는데 비대면 실시간으로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게 없고요. 비대면 실시간으로 하면 약간 문제인 건 인쇄. 집에서 인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과제장이 PDF 파일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비대면 수강의 만족도는 언제나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비대면 수업은 네이버 밴드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로 진행을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수강 기록,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정확히 안 돼서 네이버 밴드로 진행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녹화 강의 수강으로도 분명히 뭐 수강은 가능하지만 이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학생들이 아예 그냥 밀어버리고 아예 안 해버리면 사실 강제할 방법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녹화 강의 수강보다는 현장 혹은 비대면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좀 대기 멀고 대치동까지 오시기 좀 어려운 분들은 비대면 실시간 수강도 전혀 불편함 없게 진행하게끔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관리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성취도 평가가 매주 진행되고요. 학생들은 싫어하지만 이 수업 끝나고 바로 그 결과가 점수와 석차죠. 몇 점 받았고 이 반에서 몇 등인지가 집에 전송이 됩니다. 학생들은 싫어하지만 뭐 관리나 정보 공유를 위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매산비 매산문 필요하지 않죠. 매산비 매산문에 있는 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주간학습지에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구성된 그런 학습지를 구성해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냥 제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는 잘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고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내용들까지 제가 다 직접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 게 포함되어 있는 주간학습지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면 비대면 클리닉을 매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면 클리닉은 학원에 와서 과제도 하고 1대1로 질문할 것도 질문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거에 좀 취약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해서 자료도 받아가고 뭐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에 오면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클리닉 전용 자료까지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할 것들을 계속 주면서 공부시키는 그런 게 진행이 되고요. 또 비대면 클리닉은 줌으로 진행합니다. 줌으로 비대면 과외처럼 매주 30분씩 학생 1인당 30분씩 예약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공부하던 거 가지고 질문해도 되고 뭐 수업 내용 질문 당연히 가능하고 과제 질문 당연히 가능하고 국어 관련 상담 당연히 가능한 이런 걸 매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는 뭐 잘 참여해주는 학생에 한해서 굉장히 높고요. 그것도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조금 성취도 평가 점수는 안 좋은데 클리닉도 참여 안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따로 연락해서 클리닉을 강제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 문의는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죠. 대치동의 다원교육이라는 학원이고요. 거기에 연락 주시면 실장님들이 친절하게 등록 안내해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비고 1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고1로 넘어가 볼게요. 고1 여름방학 국어학습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딱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2학기 내신이 갑자기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1학기도 어려웠죠. 여러분들 엄청 고생하셨는데 2학기 더 어려워집니다. 2학기에 보통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내신 범위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중세국어 문법, 두 번째 고전시가. 고전시가는 1학기 때도 경험 많이 한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본격적으로 2학기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1학기 때 뭐 어떻게 했으니까 2학기 때도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엄청 나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2학기 내신을 위한 공부를 미리 방학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학교의 내용만으로는 안 돼, 학원에서 미리 하고 가야 돼 하는 얘기를 별로 제가 학원 강사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정상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고1 2학기 내신은
해야 됩니다. 많이들 그냥 학교에 가서 배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름방학 때 미리 준비 안 했다가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고 아예 국어를 포기해버리는, 국어가 싫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2학기 내신 대비가 기본이에요. 방학은. 중세국어 문법 공부가 진행되어야 한다. 얘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까지 해야 되냐면 2학기 때 나오는 중세국어 관련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 분석까지 미리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학교에 갔을 때 이 수업 내용이 미리 내가 아는 거여야 돼요. 되게 좀 약간 얌체 같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이해가 돼서 내 걸로 만들고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번 여름방학 때 제 또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2학기 내신법인 고전시각 작품 공부. 미리 작품 공부하는 거 저는 별로 효과적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편인데 고전시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요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 해야 돼요. 느꼈을걸요? 킬러 문제의 선택지는 시조로 되어 있죠. 혹은 킬러 문제가 되는 보기 박스에 갑자기 고전시가 모르는 거 나와 있죠. 그냥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잘 안 읽히고 주제도 모르겠죠. 아는 걸 늘려야 됩니다. 수능을 위해서도 내신 킬러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도 주제별 고전시가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 고전시가 공부는 보통 세 가지예요. 그냥 주제별로 하는 게 있고 시대순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대순은 똑같은 건데 갈래별로 끊어서 하는 것도 있고 시대순 갈래별을 나중에 할 거라면 지금 일단 주제별로 먼저 해놓으신 다음에 했던 작품에 대한 반복적인 공부가 또 이루어지는 게 이제 2번, 3번 쭉 해가지고 같이 계속하는 거거든요. 고전시각 공부는 한 번 해서 안 끝나요. 여러 번 하는 그 공부의 한 사이클,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잔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매산비 등의 교재로 국어 공부 습관 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산비가 아니어도 되고요. 뭐 매산문도 괜찮고 뭐 다른 거에도 상관없어요. 이 교재와 관련해서 제가 앞에 예비고 1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또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앞부분을 잘라다 붙이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여기가 예비고 1로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국어공부 습관 관련한 내용 보고 올까요? 올바른 국어공부 습관 형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요겁니다. 매일 꾸준히 많은 양이 아니어도 되니까 정해진 양의 공부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두 번째, 풀고 채점까지 다 하는 것까지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걸 안 한다면 풀고 채점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 노동에 불과하다. 오답 노트까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올바른 오답 노트 작성 방법도 존재합니다. 요거대로 지켜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데요. 첫 번째, 반드시 이걸 쓰라고 하죠. 틀린 이유. 노트를 따로 만들어도 되고 틀린 문제 옆에다가 그냥 하셔도 됩니다. 틀린 이유를 반드시 써야 된다. 틀린 이유는 뭐를 몰라서, 뭐가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어렵고 뭘 모르는 와중에 5개의 선택지 중에 왜 하필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분명히 답이 아닌데 왜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놓는 것. 그게 틀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오답이 오답인 이유. 세 번째,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해설지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틀린 이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요 형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가 2번. 마지막 3번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번은 약간 태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겁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이 책이 좋은 책인가 안 좋은 책인가를 막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책이 없나? 라고 새로운 교재를 막 찾아다니곤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뭐냐면요. 구린 교재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문제 풀고 공부한 그 부분까지 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태도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제 집착력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모르는 게 있는데도 넘어가고 그 다음 공부를 하면서 양을 채웠다고 뿌듯해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맞았든 얼마나 틀렸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어휘부터 시작을 해서 작품, 문학이면 작품이겠죠.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선택지의 근거들 중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끝난 상태가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을 허락하는 공부를 우린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그냥 정해진 양을 채웠다고 해서, 즉 1번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안 됩니다. 성적이 안 오르고 체력만 깎일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말하죠. 국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1번, 2번, 3번까지 다 지켜주신다면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에 대한 행동을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계속 이어져서 자신의 것이 되면 그때 비로소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이 형성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매산비 매산문 이어도 좋은데 뭐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제 수업을 또 들으시면 주간학습지가 매주 나가기 때문에 거긴 하루치별로 이렇게 풀 문제들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점검까지 매주 해드리니까 아마 올바른 국어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보고 왔나요? 국어 공부 습관 형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는 내용이 바로 현장 강의 광고라서 좀 죄송합니다. 고1 대상 중세국어 문법 필수 고전시가 끝내기 특강 제가 만든 전단지라 좀 그렇죠? 네. 갑자기 어려워지는 2학기 대신 학교 가기 전에 끝내드립니다. 끝낸 다음에 학교 가서 또 보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개강은 7월 17일 일요일이고요. 5회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강의, 비대면 실시간은 네이버 밴드로 이루어지고요. 비대면 당연히 복습 강의 수강도 가능할 거고요. 다만 조금 부담이 있을 만한 건 인쇄. 집에서 인쇄가 되는 친구들이 신청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과제장이 PDF로 나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인쇄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 녹화 강의 수강도 가능하지만 보통 이렇게 받아가는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하더라. 그래서 전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데 그 학생은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별로입니다. 추천하지 않고요. 수업 내용은 훈민정음의 글자부터 중세국어의 높임법이라면 정말 중세국어 문법의 끝판왕이거든요. 여기까지 다 다루는 수업이고요. 또 지문 분석까지 완벽하게 다 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주제별로 고전시가 공부를 다 끝내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다라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취도평가 매주 진행하는데 이건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 내용이지만 매 시간 성취도평가가 진행되고요. 또 그 결과 점수와 석차죠? 가정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 주간학습지 아까 매산비 매산문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필요 없어요. 혹은 매산비 매산문이랑 같이 해도 돼요. 이 주간학습지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문제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해서 드리기 때문에 시중에서 어떤 교재를 공부하셨든 간에 혹은 다른 학원에서 어떤 걸 하셨든 간에 중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이 수업을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무언가 자료를 특별한 걸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맞고요. 제가 엄청 생색내는 걸 안 좋아해서 많이 광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소중한 문제들을 드릴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학습 피드백 매주 제공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이런 거는 조금 별론데? 아, 이런 거 오답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야가 약하구나. 이렇게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이런 참견들을 매주 제가 해드리는. 이게 어느 날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좋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아마 학습 피드백 매주 제공되는 내용도 성적 향상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대면 클리닉, 비대면 클리닉 매주 진행된다. 대면 클리닉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과제도 하시고 클리닉 전용 자료도 좀 받아가서 문제도 푸시고 그 다음 질문할 거 있으면 1대1로 와서 대면에서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이 수업을 듣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 좀 줘 하면 또 그것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대면 클리닉이고요. 비대면 클리닉은 줌을 이용해서 와서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 공부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건 잘 못하겠지만 1대1로 질문할 것들 하시고 추가 자료 요청하시면 또 인터넷으로 보내드리고 또 국어 관련 상담도 괜찮으니까 해주시고 이 비대면 클리닉이랑 대면 클리닉 잘 이용하시면 거의 과외급의 관리가 가능한 그런 수업 시스템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 문의는 대치다원교육으로 전화 주시면 실장님들께서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고1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고2로 넘어가 볼게요. 고2 여름방학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해야만 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가 있죠. 굉장히 오래된 속설인데 고3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막 되게 싸워요. 말이 안 된다. 혹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냐. 막 이렇게 싸우는데 어떤 쪽에 서실 거예요? 아, 고3 나 3월 모의고사 잘 봤어. 수능 성적 이어도 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자기 공부하실래요? 아니면 엄청 망친 다음에 아닐 거야 속설일 거야 이 사람도 아니라고 했고 저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 난 그니까 성적 올릴 수 있을 거야 괜히 엄청나게 그 말들을 부정하면서 힘든 국어 공부 생활을 이어가실래요? 당연히 3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될 거예요. 그게 수능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요. 3월 모의고사를 보통 많이들 못 보죠. 왜 못 보냐면 고2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방학 때 시작하셔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비문학.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비문학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비문학 공부 방법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뭔데? 이건 제 현장 강의 때 또 다루기도 할 건데 맛보기로 올라가 있는 건 비문학 성적 상승 필수 행동이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추가적으로 광고 시간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공부 및 실전 문제풀이 방법론을 학습해야 된다. 자기 거여도 되는데 보통 자기만의 방법론을 바로바로 공부해서 알아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업을 듣게 되는데 웬만하면 판단을 좀 하시면서 이게 성적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비판의식을 가지면서 처음부터 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비문학을 왜 처음부터 말씀드리냐면 수능 국어 그리고 올해 치러진 6월 평가원 오답률 탑5 문항들을 꼽으면 문학도 없고요. 선택 과목 문제도 없어요. 싹 다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을 정복하는 자가 수능을 정복할 수 있겠죠. 비문학 정복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예비고 1부터 하려고 했을걸요. 문학 개념, 문법 개념 공부. 근데 고2 여름방학인데 아직 못 끝냈죠. 하셔야 됩니다. 끝내서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뭐 안 했든 못 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끝내야만 하는 걸 못 끝낸 건 사실이잖아요. 본격적인 수능 공부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실 건 책임을 지셔야 한다. 결정적인 시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책임진 다음에 겨울방학 맞이하시면 뭐 내가 옛날에 공부를 안 했었나? 나 옛날부터 공부 열심히 했어. 옛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척 하실 수도 있어요. 책임만 지금 딱 지신다면. 수능 국어에선 개념 공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문학 개념, 문법 개념. 그 다음 이건 앞으로의 공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2학기 때부터는요. 내신 모드라고 해서 그냥 수능을 놓고 내신에 열중하는 그런 1학년스러운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2학년 1학기스러운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2학년 2학기부터는 그냥 무조건 수능 공부를 쭉 하시되 내신이 더해지는 느낌으로 내신 기간을 보내셔야 돼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럴 시간 없는데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려서라도 하셔야 돼요. 가혹한 얘기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수능 공부를 놔버려. 그러면 남들처럼 똑같이 겨울방학에 갑자기 시작하는 그런 수능 공부를 맞이하셔야 되고요. 그럼 3월 망치고 쭉쭉 힘들어지는 그 일반적인 루트를 이제 쭉 가시는 거죠. 여름방학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수능 공부 반드시 시작돼야 돼요. 제가 수업을 열어서가 아니라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스스로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걱정돼서 꼭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광고 좀 할게요. 고2 대상 수능국어 선행반 써놨죠? 고2 여름방학 수능국어를 시작할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광고긴 하지만 진심입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힘든 수능국어 공부로 빠져들게 된다. 지금 시작해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올바르게 방법 세팅할 것들은 세팅해야 된다.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 시즌 1은 5회로 진행이 되고요. 시즌 2는 10회 해가지고 학기 중에 쭉 이어서 진행이 되게 되고 시즌 2가 끝나면 고3이 됩니다. 11월에 끝나긴 하는데 그때 왜 고3이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실제 고3들이 수능을 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3이잖아요. 네, 그럼 고3 과정 쭉 이어서 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현장 강의 당연히 진행하고 비대면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철저한 관리 속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뭐 지금까지는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도 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뭐 듣다가 말았는지 뭐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이전에 사용하던 걸로 돌아가서 철저한 관리 속에 진행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녹화 강의 수강도 가능하지만 비추하겠습니다. 왜냐면 녹화 강의를 받아가서 그냥 공부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안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보통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똑같이 돈을 버는데 학생들의 성적은 안 오르는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별로 안 좋거든요. 돈만 버는 건 굉장히 찝찝한 일입니다. 저는 성적 향상을 원하기 때문에 비추하겠고요. 현장 혹은 비대면 실시간 요거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그라들지만 이름을 붙여봤죠. 비법 행동. 비문학의 올바른 방법론에 대한 내용 다룰 거고요. 이거에 대해 강제로 체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의 비문학 공부에 올바른 어떤 방향성 잡아드릴 겁니다. 강제로. 그게 진행이 되고요. 또 책임 안 졌잖아요. 혼자 공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문학 개념어 5회 안에 그 책임 완료시켜드리겠다. 그 다음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성취도 평가 매주 진행된다. 그냥 단순히 수업만 쭉 진행하면 저도 편한데 똑같이 성적이 잘 안 오르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는 이전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 수업 시작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몇 점 받았는지 반에서 몇 등인지 이게 가정으로 바로 수업 종료 후에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매산비, 매산문 이런 것들 많이 풀게 되는데요. 주간학습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푸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 또 같이 풀어도 됩니다. 주간학습지는 수적 석천이란 이름으로 나가는데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로 문제를 구성한 다음에 하루에 얼마큼 풀어야 되는 걸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과제장이 매주 나가게 되고요. 또 저의
매주 과제 수행 상황에 대한 잔소리 좀 집요하게 들어갈 예정이니까 좀 가끔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성적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피드백이 매주 제가 직접 제공해 드리니까 같이 요걸 통해 소통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면 클리닉, 비대면 클리닉도 매주 진행이 됩니다. 대면 클리닉은 학원에 와서 클리닉 전용 자료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과제를 그냥 진행해도 되고 1대1로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추가 자료 같은 것도 요청해주고 그렇게 강제로 와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비대면 클리닉은 줌으로 학생들 개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일주일에 30분씩 같이 이렇게 줌으로 비대면 과외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또 질문 당연히 가능할 거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 당연히 가능할 것이며 국어 상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매주 진행을 하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 그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등록 문의는 대치다원교육 번호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실장님들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수업 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가 광고 끝이고 저는 고3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3입니다. 6월 평가 후 완벽 피드백, 뭐 기출 분석 마무리 이런 내용도 있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6월 평가원을 봤잖아요. 그리고 9월을 볼 예정이잖아요. 근데 9월을 대비하기 위한 8월이 있습니다. 8월. 요 8월에 보통 뭘 많이 하게 되냐면 저도 현장 강의 때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근데 실전 모의고사는 뭘 하기 위한 거죠? 연습. 생각해보세요. 뭘 연습해야겠다가 있나요? 아니, 보통 그냥 연습만 해요.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뭐 연습해? 그러면 아니요, 연습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돼요. 방법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걸 성적 향상을 위해 방법을 준비했잖아요. 그걸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을 해보고 아, 내게 충분히 된 것 같아.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됐어. 그럼 그걸 이제 9월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10명 있으면 9명 정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실전 모의고사에서 뭘 연습한다도 없이 연습만 합니다. 그리고 괜히 실전 연습이죠. 시간 관리 연습한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되죠. 시간 관리만 연습하는 거 의미 없어요. 성적이 안 올라요. 그냥 자신의 성적을 계속 확인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연습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지. 이상하잖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 뭘 준비할 거냐면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할 내용.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방법론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료해야 되는 공부 내용입니다. 자기만의 방법론 좋아요. 혹은 지금까지 수업을 통해 배운 방법론 너무 좋아요. 근데 딱 정리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론은 이거고 이걸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적용해서 연습할 거야 까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여름방학 공부 마무리입니다. 만약에 내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그러면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아, 굳이 뭐 방법론까지 배워? 굳이 뭐가 없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준비된 방법이 없어? 그럼 성적 향상은 없을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저는 7월에 독서, 문학에 대한 모든 방법론을 압축해서 강제로 체화시켜드리는 수업을 4회간 진행을 하죠. 지금까지 수업 들었던 친구들 다시 강제로 주입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문학 2회, 문학 2회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면서 강제로 자기 걸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수업 진행할 거고요. 또 지금까지 만약에 제 수업 안 들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만의 방법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7월 안에 진행한 다음에 8월에 실전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 게 맞는 국어 공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수업을 굳이 안 들어도 방법론은 준비되어야 한다 라는 참견을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6월 못 봤다고 오답도 안 한 친구들 있죠. 굉장히 웃긴 상황이니까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능 국어 공부는 기출 분석이지. 이제 그만하세요. 갑자기 지금 끝낼 수 없으니까 여름방학 안에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기출만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새롭게 붙들어야 되는 기출이 2개가 생길 거잖아요. 9월 끝나면. 6월, 9월 그리고 하나 더 끼워준다면 작년 수능 이렇게 3가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기출은 좀 끝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을 했다면 책임지세요. 뭘? 공부를 아예 안 하지 마시고 문제풀이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가장 효과적으로 100% 정답을 맞히면서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각각의 문제 유형이 맨날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문제풀이법은 뭐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시고요. 또 언어와 매체 선택했다면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서 언어와 매체를 바꾼 분들도 있잖아요. 바꿨다면 책임지세요. 하루의 공부 계획 안에 언어와 매체는 매일매일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개념 공부 여름방학 안에 끝내셔야 돼요. 여름방학 시즌 안에 선택 과목을 골랐다면 그에 맞는 공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를 마지막 잔소리로 드리고요. 광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합류는 좀 뻥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 대치동에 시작했을 때 내 이름 보고 누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계속 잘, 엄청나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학생들도 잘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거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할 나만의 방법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으면 뭘 연습할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요런 잔소리였고 재개강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시간은 요때 대형 현강이 많이 없는 그런 시간으로 일부러 정면 승부가 아닌 측면 승부를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3시간 수업이고 시즌 1 5회는 왜 들어가 있냐? 이거 아닙니다. 쭉 이어지는 그런 수업이고 7월에 압축적으로 그 방법론 강제 훈련하는 건 4회 동안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현장 비대면 실시간 다 가능하고요. 비대면 실시간은 다른 학년들은 학습 상황을 막 체크하고 막 집요하게 관리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로 하는데 유튜브 라이브 이게 좀 더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믿으면서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비공개 링크가 갈 거니까 그걸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 불편함은 최대한 없게 진행하는데 나름의 인쇄 부담이 좀 있어요. 매주 나가는 주간 학습지가 PDF 파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이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택배로 보내드리지만 주간 학습지를 매주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리진 않기 때문에 나름의 인쇄가 되는 친구들 혹은 패드, 태블릿 있는 친구들 비대면 실시간 그렇게 참여해주면 좋겠고요. 녹화 강의 수강은 비춥니다. 열심히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돈을 벌죠. 근데 성적이 올라야 되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녹화 강의 수강은 비추다 말씀드리고요. 수업 내용은 7월 8월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나름 오그라들게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비법 행동. 이게 뭔데? 약간 맛보기로 들어가 있는 건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비문학 성적 상승을 위한 필수 행동.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용이 추가돼 있고요. 또 그걸 강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교재 구성. 기출지문 배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훈련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훈련을 통해 내 걸로 만들기 싫어도 내 걸로 만들어지는 그런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 문학이 아니다. 문학 문제풀이다. 요것도 작품 읽는 법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운문 한 주, 산문 한 주 요 2주 안에 끝내드리는 그런 수업이 7월 안에 진행이 된다. 아예 그냥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진행할 거예요. 이게 같이 계속 해온 친구들도 거의 처음 본 급인 친구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바로 그냥 우리 처음 만났는데 내가 전해줄 방법은 다 이거야. 강제로 너네들 걸로 만들어줄게 하는 수업이 7월 안에 진행된다는 점. 8월에는 이간 모의고사 현장 실시하고요. 전문학 해설 진행하는데 비대면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와서 시간 재고 같이 푸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면 조금 더 좋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성취도 평가 매주 진행. 요거는 원래 고3은 안 하거든요. 근데 7월 동안은 해요. 근데 이건 안 할게요. 원래 점수랑 석차가 집으로 발송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3이나 N수생쯤 되면 좀 이게 가정과 갈등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진행만 하고 발송은 안 할게요. 기록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주간학습지 이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강사의 주간지와 비교해도 문제의 질에서는 꿀리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구성을 해놨거든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을 드린다는 점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주간학습지 때문에 문제풀이 양에서 나름의 엔제라고 하죠. 제가 만든 엔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엔제를 푸는 그런 게 주간학습지로 이루어지고 충족이 될 거라서 문제풀이 양에서 부담 느끼는 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설지를 자세하게 만들어 줄 테니 그걸로 공부해라가 아니라 피드백을 매주 제가 직접 귀찮게 제공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고3 N수생이어도 똑같이 대면 클리닉, 비대면 클리닉은 매주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고3 N수생 친구들 중에 비대면 클리닉을 매주 진행하는 친구들이 꽤나 지금 있죠? 비대면 과외처럼 매주 진행하게 될 거고 스스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질문도 하고 확인도 받으면서 매주 같이 하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게 비대면 클리닉 내용이고요. 대면 클리닉은 보통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바빠서 잘 못 오더라고요. 학원에 와서 뭐 과제도 하고 추가 자료도 받아서 문제도 풀고 1대1로 질문도 하고 소통하고 강제로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면 클리닉으로 이루어지는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통 고3 N수생쯤 됐으면 이 수업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겠죠. 여긴 관리 프로그램 내용이었습니다. 등록 문의는 대치다원교육으로 전화 주시면 실장님들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광고가 꽤나 많이 포함된 여름방학 국어학습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